네, 49년만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힉스 입자는 지난해 썬의 대형 강입자 충돌 실험을 통해서 그 존재가 입증됐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박인규 교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대로 힉스 입자를 예측한 과학자들이 수상을 했는데요. 각각 어떤 분들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번에 그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두 분인데요. 사실은 그 힉스 입자의 존재를 예견했다고 인정받는 과학자들은 한 6명 됩니다. 그들 중에서 두 분만이 받으셨고요. 그 6명은 각각 이제 힉스 입자 이름이 붙어 있는 피터 힉스하고요. 그다음 이제 브룩셀 자유대학의 앵글레 박사하고 그다음 브로우 교수 그 두 사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브로우 교수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요. 네. 나머지 세 분은 이제 그 키블 박사님, 그다음 헤이건 박사님, 귤라닉 박사님에서 임페리얼 대학에 한 세 분이 또 있습니다. 뭐 이 세 분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노벨상 수상자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요. 네, 그런데 힉스 입자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의 입자라는 별칭이 있는데요. 힉스 입자는 어떤 입자고 또 이런 이름이 붙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이미 여러 차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소개되다 보니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힉스 입자가 무엇을 하는 입자인지는 다 알더라고요. 네. 알려진 대로 이제 우리가 물질과 힘을 구성하는 모든 기본 입자들의 그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입자죠. 그 사실은 이제 진공 속에 모든 입자들이 질량이 없으면 다 광속도로 날아다녀야 되는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장이나 자기장처럼 힉스장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그 힉스장의 영향을 받아서 입자들이 질량을 갖게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이제 이런 모델을 우리가 표준 모형이라 부르고 그 또 다른 노벨상 수상자인데 1988년에 노벨상을 타신 레온 레더만 박사가 표준 모형을 일반인들한테 소개하는 책자를 씁니다. 그때 힉스를 설명하는 부분이 쉽지 않아서 가댐 파티클이라는 말을 그 책의 제목으로 뽑았다가 그런 욕을 쓸 수 없다고 해서 댐이 빠지고 가 파티클이 붙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동안 이 존재가 입증되지 않다가 지난해죠.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썬에서 힉스 입자를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는데 이 때문에 뭐 한 심사위원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고요. 예, 저도 사실 외신 통해서 여러 군데서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요번에 이제 수상하지 못한 3명의 다른 이론가들이라는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또는 EU처럼 노벨 평화상에서는 단체상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썬이 최초로 단체상을 수상할 거라는 설이 굉장히 파다하게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동시에 실험이 없이는 그 힉스 입자에 대한 이론은 이론일 뿐이니까 실험이 꼭 고려돼야 된다는 마찬가지로 항의성 의견도 제시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뭐 마지막 1시간 또 그 연기가 됐다는 얘기도 있었죠. 연기가 됐었죠. 근데 이제 하나씩 다 뜯어보면은 사실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가 3명이 한꺼번에 이름을 얹으면 5명이 되는데 총 우리가 물리학상은 3명까지 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불가능하고요. 네. 또 썬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구인데 실제 실험은 아틀라스와 CMS가 하였는데 썬이라는 그 호스팅 기구가 과연 그 노벨상 단체상을 수상할 자격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있었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 실험비를 제공한 각 나라의 정부들도 노벨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벨상 위원회에서는 힉스 교수와 앙글레르 교수를 한정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올해 4월까지 그 썬의 한국 CMS 연구팀 대표지 않으셨습니까? 연구에 직접 참여한 분으로서 이번 결과와 의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 표준 모형이 어떤 모형이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을 만들고 있는 원자와 원자 핵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21세기판 우리 원소 주기율표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 21세기판 원소 주기율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발견되지 않았던 입자가 힉스 입자고요. 그것을 발견해서 표준 모형이 완성됐다라는 큰 의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표준 모형의 완성에 참여했다는 의의가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사실 더 큰 의미는 우선 우리 힉스 입자 발견에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포함해서 약 70명의 한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참여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큰 의미고요. 또 우리 한국 실험팀이 그동안 거의 10년에 가까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전에 과학기술부
또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교육과학기술부, 지금은 이제 미래부가 됐죠. 정부가 바뀌고 부처가 바뀌어도 끊임없이 지원을 받아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저한테도. 네, 우리나라 과학계에서도 참 큰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써내 발표 이후에도 최근 또 일본 과학자들이 힉스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힉스 입자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예, 저는 계속해서 후속 연구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 몇몇 분들이 힉스 입자 발견해서 표준 모형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물리학자들 일이 끝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멘델레프의 주기율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화학이 끝난 게 아니었고, 사실 이제 화학이 분자 레벨과 원자 레벨로 더 깊숙이 연구가 되듯이 표준 모형의 완성이 곧 그 물리학의 끝이 아니고, 사실은 표준 모형을 넘어서서 뭐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또는 중력을 포함한 통일 이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물리학 꿈나무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서 오히려 물리학 연구의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또 새로운 시작이 또 시작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